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지난주에 감기가 걸려서 일주일 정도 이 업로드를 좀 쉬었습니다. 지금도 몸이 좀 그렇긴 한데요. 너무 그 사이가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다시 지난 시간에 정책일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 주요 업무 계획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정책 2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1보다도 양이 좀 많은 편이라서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 이 정책 2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마찬가지로 오디오북처럼 여러 번 듣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2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 역량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 저마다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학생 주도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생의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핵심 과제로는 2-1 경기형 미래 역량 교육 운영, 2-2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 2-3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강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1 경기형 미래 역량교육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2-1-1 IB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요 정책 부서는 미래교육 담당관이고요. 추진 목적은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글로컬 융합 인재 육성입니다. 추진 방향은 탐구, 실행, 성찰 중심 수업 설계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과 평가 전문성 신장, 공정한 논서술형 평가 시스템 운영, 경기형 IB 프로그램 운영 기반 마련입니다. 2022학년도 추진 성과는 자세히 한번 시간 나실 때 살펴보시고요. 2023 추진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담당관에서 첫 번째로 IB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첫째로 IB 프로그램 이해 자료를 제작 및 배부하는데요. 홍보 동영상, 리플렛, 소책자, 방송 다큐 등 제작 및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둘째, IB 프로그램 연수 및 설명회를 운영합니다. 원격 연수 컨텐츠 제작 및 연수원 협업 원격 직무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연수원에서 아마 찾아보실 수 있고요. 시간이 나신다면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별 IB 프로그램 설명회를 운영합니다. 셋째,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관심 학교 25개를 선정 및 운영하는데 학교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관심 학교 신청 및 선정을 통해서 선정교 1교당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IB 프로그램 교원 연수와 IB 후보 학교 신청 준비 컨설팅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대학 입시 설명회를 운영합니다. IB DP 이수자의 진로 진학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서 고등학교 수준의 참여를 독려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래교육 담당관에서는 IB 프로그램 교원 실천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첫째로 IB 국제공인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데 IB 본부와 협력하여 영어로 연수 참여 가능한 교과별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하고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우선 배치 IB 프로그램 운영학교에 우선 배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대학 연계 IB 전문가를 양성하는데요. IBEC 과정 개설된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IB 프로그램 운영학교에 마찬가지로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공문은 아마 살펴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로 미래교육 IB 컨퍼런스를 운영합니다. IB 프로그램 적용 사례 공유 및 IB 교육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에 IBEC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이트 에듀케이터 서티피케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전문가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원 교육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사범대나 교대의 학부 및 대학원에서 운영을 하고요. 각 기관은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IB 본부의 심사 과정을 거친 후 IB 본부의 인증을 받게 되면 파트너십 기관으로 지정되고 IB 유니버시티 디렉토리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IB 교육의 철학과 방법론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IB 교육자를 양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2-1-2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정책부서는 미래교육 담당관이고요. 추진 목적은 디지털 사회에서 인성과 역량을 갖춘 글로컬 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향은 첫째, 디지털 시민 역량 진단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지원, 둘째, 학생 참여를 통한 디지털 시민교육 활성화, 셋째, 모든 교과 교육을 기반으로 AI 융합교육 및 AI 디지털 활용 수업을 통한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2023학년도도 추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교육 담당관에서는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요. 첫째, 디지털 시민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연계체제를 강화합니다. 디지털 시민교육 정책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영역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교육청 부서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서 전문성 확장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둘째, 디지털 시민 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적용을 추진합니다. 학생용 진단도구 개발을 통해서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고요. 교과 수업용 시민 역량 수준 진단 및 처방을 통한 디지털 위험성 제거 및 디지털 참여 방안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셋째, 디지털 시민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디지털 시민 역량 진단 및 맞춤형 학습의 기능을 하는 콘텐츠 중심의 메타버스 기반 가상 공간을 마련하고 디지털 시민 역량 진단 콘텐츠, 메타버스 기반 상호작용 콘텐츠, 학교 간 소통 및 사례 공유, 홍보관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넷째, 디지털 시민 역량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디지털 시민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학생 주도성을 반영한 수업을 실시하고 경기도형 디지털 시민 역량 중심의 영역별 교수 학습 도움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학교를 50교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이 50교에서는 디지털 시민 역량 교육 활동 및 학생 주도 디지털 시민교육을 실천하고 디지털 시민 역량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모델을 개발해서 다른 학교에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디지털 시민교육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디지털 시민교육 리더교사 역량 강화 연수, 교육공동체 대상 연수를 진행하고요. 교육지원청 단위 전문적 학습 공동체, 또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지원하는데요. 디지털 시민 역량과 연계하여 학교급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협력체 운영, 미디어 실천학교를 운영합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취약 학생을 지원해서 모두가 디지털 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 과제로 미래교육 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창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학교 소프트웨어 AI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AI 교육 선도 학교를 250교로 확대해서 운영하고요. AI 융합 교육 중심 고등학교 운영도 10개 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 기반을 구축합니다.
디지털 창 역량 교육 실천학교 250교를 운영하고 모든 교과 연계 AI 융합교육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할 예정입니다. 셋째,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합니다. 소프트웨어 AI 교육 역량 강화 연수, AI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요. AI 융합교육 전문 과정을 선발해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8월경에 이 공문이 나갔고요. 아마 지금 한창 연수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와 관련된 연수들이 자체적으로 기획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하는데요. 초등학교 디지털 튜터교를 70개교 운영하고 체험과 탐구 중심의 소프트웨어 A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경기 소프트웨어 AI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책 2.2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정책은 2-2-1 주도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주요 정책 부서는 교육과정 정책과와 유아교육과입니다. 교육과정 정책과에서는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추진 목적으로 삼았고요. 추진 방향은 굉장히 다양한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교육 공동체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자율 학사를 운영합니다. 이게 한 묶음이고요. 두 번째, 초등학생 맞춤형 학습 경험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사 교육과정의 실제적 설계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또 한 묶음입니다. 셋째,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학교별 자율선택에 따른 운영 내실화를 제고하고 자유학기제 운영교 대상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를 운영합니다.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지정되지만 올해는 과도기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가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초등의 유연한 교육과정, 중등에서는 자유학년제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부분입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는 고교학점제 준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속 운영하고요. 경기도 내 거의 모든 학교가 준비학교로 지정돼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에서는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다양화를 통한 유아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추진 방향으로는 첫째, 미래 학습 체제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온 오프라인 놀이중심 교육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역량 강화, 유초 이음 교육을 통한 놀이중심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인성 기반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유아 주도형 놀이 체험기관 설립 및 유아교육 종합지원기관을 설립합니다. 유치원 수준에서는 놀이중심, 그리고 초등학교와 이음교육,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개념과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에 운영되었던 것들은 선생님께서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2023학년도 교육과정 정책과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입니다.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추진 과제인데요. 이를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을 제한하는 지침을 분석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요.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정책들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범위 및 역할 확대 등 교육 공동체 협력 강화를 지원하고요.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평가, 성찰, 환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 개정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경기도 교육과정을 개정하는데요. 초등은 2024년부터, 중등은 2025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중등 학교장 개설 과목 운영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현장 맞춤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련된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학교 현장의 인적 자원들이 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과정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정책 추진단 운영을 통해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교육과정 현장 이해 제고를 지원합니다.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학교 자율과정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중심의 교장-교감 교육과정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자율학사 운영을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교육공동체의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한 등교 시간 및 일과 운영을 자율 결정하고 이 부분은 이제 9시 등교하고요. 그 다음에 야간 자율학습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결과에 대한 신속한 안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맞춤형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데요. 첫째로 학교 자율과정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학교 자율과정 조망, 성찰, 전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요. 초등학교 자율과정 실천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밑에 이제 유연한 교육과정과 학교 자율과정에 대한 개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연한 교육과정이란 의미 있는 다양한 학습 경험의 조직을 통해서 학습자의 교육적 성장을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학교 자율과정은 학생이 주체적으로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습 경험의 질과 폭을 심화하기 위해 교육 공동체가 함께 개발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어서 학교 자율과정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지원 방안 조금 더 살펴보면 학교 자율과정 운영 사례를 발굴 공유합니다.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런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발굴된 것을 경기교육모와 학생중심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 교사교육과정 부분에 이제 탑재를 하고요. 경기교사원 TV에 초등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선생님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아카이브 성격을 갖게 되고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책 기획이나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설명이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둘째로 의미 있는 학습 경험 다양화로 학습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지원하고 학습 선택권이 확대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설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 구성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 공유하죠. 여기도 이런 것들이 또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 교사 교육 과정의 실제적 설계를 지원하는데요. 학생의 삶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학습 경험의 통합적 구성을 지원하고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 경험의 시공간 확장 지원, 교사 교육 과정의 실제적 실천 사례 발굴 공유. 지금 사례 발굴 공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시공간 확장 같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에듀테크와 관련된 부분과 연계지어서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계획이나 기획이나 아니면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초등 살펴봤고요. 이제 중등은 이제 자유 학년제인데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유 학기제로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3년은 이제 과도기라서 학교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뒀고요. 내년도에는 자유 학기제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첫 번째가 자율성과 연계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다양화하고요. 이제 학교별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이렇게 지금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유학교 활동을 개설합니다. 지금은 이제 진로, 주제 선택, 예술 체육, 그리고 동아리 나눠져 있지만 이것도 이제 2개로 나중엔 줄어들고 시수 자체도 줄어들죠.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자율과정 운영과 연계한 자유학기 활동 내실화, 학년 간 교과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운영, 진로 탐색, 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 연계 교육 운영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는 170시간인데 이게 10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자유학기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입니다. 주도성을 키우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수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요. 이제 이건 많이 나왔던 거죠. 토의 토론, 실험 실습, 협력,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통한 이 학생의 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들을 운영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몇 년째 계속 나오는 거죠. 논술형 평가 내실화 및 활성화로 학생의 사고력 신장 및 자기 생각 만들기 강화. 이게 이제 자유학기 운영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를 이제 올해 운영하고, 그 학기에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를 전부 논술형 평가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와 개별 맞춤형 피드백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데, 이 학생의 학습 단계에 따라서 학기 중 2회 이상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데, 기초학력 진단 보정 및 적응 지원을 위한 중점학년을 중학교 1학년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요. 교과 및 자유학기 활동 연계 학습,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진단하고 보정하는데 협력적으로 좀 운영이 된다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개념이 또 나와 있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2학기 동안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이다. 요거 좀 이런 개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숙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마지막으로 학교 지역사회 교육청 협업으로 자유학기 활동을 지원한다. 이제 꼭 자유학기제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기획을 할 때 있어서 혹은 면접에 답변을 구성할 때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지원청 혹은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어떤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내용 살펴보면 동료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학교 문화 세우기, 지역사회 및 학부모 대상 자유학기제 정책 공감 세우기, 마을 연계 프로그램 확대로 삶과 연계한 학교 밖 학습 경험 다양화, 학교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지원단,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여기서는 학교 지역사회 교육청 협업해서 학생의 학습 경험을 다양화한다. 학습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들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등학교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인데요. 고교학점제 연구 준비학교 운영 확대. 일반 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구 준비학교 100%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고나 예고 같은 경우에요. 신규로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지정 운영하고요.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연구 준비학교 컨설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이제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학교 지정 이수 단위를 축소하고 실제로도 개정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 확대, 소인수 선택 과목 개설 운영 지원 등.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에 할 때는 학교 현장에서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굉장히 과목 수가 많아지니까 선생님들의 부담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의 선생님 수를 확대하고 또 이 연구하는 교원을 만드는 정책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석사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다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연수 과정을 많이 만드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지원이 되는데 이것과 더불어 반드시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간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구축 확대 이런 것들이 사실 다교과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죠. 또 사실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인정 운영 확대.
학교 밖 교육에서의 학점이 인정이 된다면 학교 안에서 모든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부담이 좀 감소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얼른 이러한 부분들이 선결되어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해소되고 또 학생들은 교육과정이 다양화되고 또 진로에 맞춰서 진로 로드맵을 구성하고 과목들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기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원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학교로 배정이 안 되니까 지역청마다 교과순회 전담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점 과목 수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학교에 배치된 교원과 지역청에 배치된 이제 순회 전담교사 간에 아무래도 업무나 처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원의 진로 학업 설계 지도 전문성 강화 지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부전공 연수 및 직무 연수를 통한 다과목 지도교사 역량 강화 지원 확대. 이제 교과 원래 자기 전공 교과와 연계된 것은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교과를 가르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수도 중요하지만 부가적인 인센티브도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는 지역 중심의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 구축. 그래서 이제 지금도 선조 지구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과 지역을 연계해서 고교학점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내실화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교육체제 구축인데요. 이게 이제 학교마다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에 대한 개인별 맞춤 학습 지도 지원 강화인데 이것도 이제 사실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기존에는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졸업을 했지만 이제는 학점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떤 교과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나왔을 때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제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교원의 역량 강화도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및 미도달 예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고요. 지역 중심의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내실화 지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핵심 개념 좀 나와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준비학교는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운영 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의 자체 계획을 평가하여 지정 운영하는 학교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준비학교로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올해부터. 작년엔 선도학교였는데. 자,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은 교육 목표에 비춰 학생이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내용과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시한 성취 기준인데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치원 부분인데요. 유치원은 아까 처음에 추진 방향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놀이 중심 교육 과정 그리고 초등학교와 이음 교육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 놀이 중심 교육 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고요.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 기반 유초 교육 과정 연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인성 기반 놀이 중심 교육 과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정책 공약 중에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또 이제 적정한 시기가 있는데 유치원 시절 그리고 초등학교 1, 2 저학년 시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게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전문기관 경기도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게 아마 북부에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아 주도형 놀이체험 교육 확대를 위한 경기도 북부 유아체험 교육원도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유초 이음 교육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개념 자체에 또 여기 정리를 해놨네요. 전환기 유아 뭐냐면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 교육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요 이음 교육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로와 관련해서 초6과 중1, 그 다음에 중3과 고1 요 과정을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개정교육 과정 공부하시면서 요 유초 이음 교육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미래형 교육과정인 평가체제 구축의 두 번째, 미래형 학력 2-2-2, 미래형 학력평가 시스템 구축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육과정 정책과가 주요 정책 부서고요. 추진 목적은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형 학생평가 체제 구축입니다. 추진 방향 살펴보면 첫째, 고차원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학생 평가 강화, 디지털 기반 평가 시스템 활용 및 인프라 구축,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한 학생별 성취 수준에 따른 맞춤형 피드백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고 과정을 평가함으로 해서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을 유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추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역량 기반 학생평가 강화인데요. 고차원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학생평가를 강화합니다. 교과별 핵심 역량 신장을 위한 학생평가를 운영하는데 토익 토론, 프로젝트 등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제 수행 평가가 내실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학생 주도성 기반의 수업과 연계한 논술형 평가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논술형 평가 전문가 인력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선도교사를 양성합니다. 또 교과별 논술형 평가 문항 개발 및 장학 자료를 제작 보급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 학기제가 도입되니까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를 통해서 논술형 평가를 내실화합니다. 또 이제 교육지원청 연계 단위학교 교원의 미래형 학생평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 교원의 평가 역량 강화 연수, 그리고 학년별 교과별 핵심 교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고요. 미래형 학생평가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정책공감 포럼, 컨퍼런스를 운영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단순히 홍보라기보다 정책의 방향을 미리 안내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기획할 때 이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정책공감 포럼이나 컨퍼런스를 통해서 현장 교원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급별 미래형 학생평가 운영 모델을 개발합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취 기준 및 역량 기반 성장 중심 평가 실천 학교를 좀 운영하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논술형 평가, 온 오프라인 형사 평가 프로그램 등 미래형 학생 평가 모델을 발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디지털 기반 평가 시스템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데요.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평가를 운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요. 학생의 성취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및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요. 평가에서 이력을 관리한다는 게 사실은 디지털 기반 평가의 장점이죠, 그죠? 그리고 초중등 교과교육 연구에 연계해서 학생평가 디지털 콘텐츠를 발굴 및 보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평가 지원 포털과 연계한 평가 도구 및 평가 지원 자료를 제공하는데 온 오프라인 형성평가 프로그램 활용을 확대하고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학년별 교과별 논술형 문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교과서를 제작하는 민간 출판 업체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책입니다.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통한 학습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피드백 굉장히 중요하죠.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한 학생별 성취 수준에 따른 학생별 피드백을 강화하는데 교육과정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 및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지원합니다. 성취 수준 기반 진단평가, 형상평가를 통한 성취 수준별 피드백을 강화하고요.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 피드백 내실화를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및 장학 자료를 개발하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선순환 체제를 구축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학습 단계별 교수 학습 설계를 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고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연계 교과별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맞춤형 수업을 하는 것도 어렵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
피드백을 작성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지원청이나 도교육청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핵심 개념이 나와 있네요. 미래형 학생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평가 나와 있는데요. 미래형 학생 평가 같은 경우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의 역량 함양을 위한 고차원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평가로 학생별 학습 특성 및 성취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피드백을 강화하여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걸 말하고요. 디지털 기반 평가는 인터넷이 연결된 넷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평가와는 달리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예를 들면 스마트 앱이나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적으로 입력하는 평가는 사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이들이 자기가 배운 걸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들이 제공하는 것들이 연계돼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의 마지막 추진 정책입니다. 2-2-3 창의융합형 교육 강화입니다. 여기 주요 정책 부서는 융합교육 정책과 교육과정 정책과 융합교육 정책과 이렇게 좀 나눠져 있네요. 자, 융합교육 정책과의 추진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요. 학생 주도성을 살리는 융합교육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 중심 외국어 수업, 실연 및 영어교육 격차 해소, 학생 중심의 특색 있는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보편적 예술교육 실현,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워주는 영재교육 실현, 교육과정, 교과 중점 학교 운영 내실화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학생 주도성 관련해서 추진 방향을 좀 살펴보면 경기 미래형 과학교육 기반 조성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생의 자기주도적 융합교육 참여 확대, 첨단 기술을 통한 융합교육의 다양화가 있고요. 외국어 수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초중등 AI 기반 미래형 영어 프로그램 활용 확대, 단위 학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외국어 교육 활동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예술교육과 관련돼서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예술교육 지원, 학생 주도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 지역 연계로 학교 예술교육 다양화 확장이 있습니다. 자, 영재교육 관련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가 있고요. 교과 중점학교 관련해서는 과학, 예술, 중점학교 지원, 지정 및 운영을 확대하고요. 학생의 성장과 진로 맞춤에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합니다. 그다음 교육과정 정책과에서는 학생의 특성과 강점이 발현되는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데 이를 위해서 추진 방향으로는 학생의 진로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 과목 및 심화학습 기회 제공으로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융합교육정책과 독서 입문 글쓰기 교육 강화 및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독서 문화 기반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는 책 읽는 학교 운영, 독서 기반 프로젝트 수업 연구 강화 및 학생 주도 독서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미래형 도서관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이 정책 공문들도 다 각각이 있습니다. 꼭 살펴보십시오. 추진 성과는 시간 날 때 살펴보시고요. 올해 추진 내용만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융합교육 정책과 융합중심 미래지향 과학교육 운영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미래형 과학교육 기반 조성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서 미래형 과학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지능정보기술 기반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하고요. 하이테크 기반 온라인 과학탐구 플랫폼 활용 수업 환경 구축하고 즐겁고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융합형 자율탐구 키움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기반 학생주도 융합 학습을 지원하죠. 둘째로 학습의 자기주도적 융합교육 참여 확대로 미래형 융합교육 실현합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융합교육을 실시하는데 다양한 교과를 연계한 주제중심 융합 프로젝트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 지원하고요.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다양한 토론, 탐구, 실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확대합니다. 또 학생 주도의 스팀 메이커 융합형 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생 참여 및 주제 중심 융합 프로젝트 학습 활동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메이커 교육의 실천과 나눔을 통한 상상, 창작, 공유 문화를 확산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경기교육 메이커 학교 운영 지원 및 메타버스 기반 메이커 교육 활동 활성화하고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한 학생의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첨단 기술을 통한 융합 교육을 다양화하는데 중요하죠. 이거 계속 나오죠. AI, 빅데이터, AI, VR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교육력 콘텐츠를 공유하고요. 융합 교육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교구 활용 지원 및 활용 사례 발굴 확산, 이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융합 교육 정책과 의사소통 역량 강화, 외국어 수업 활성화 부분은 의사소통 역량 중심 외국어 교육과정을 내시로 합니다. 사용하는 외국어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역량 중심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요. 주제 중심 교과 융합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교과 연구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외국어 교육과정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 강사 배치를 활용한다고 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지원을 강화하는데 이제 소외 지역에 원어민 영어 교사 배치를 하고요. 자기주도형 영어학습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에듀테크 기반이죠. 밑에 또 나오네요. 미래형 AI 기반 에듀테크 활용 수업 지원, 초등 중등 교육과정 연계 AI 기반 에듀테크 수업 모델 개발 보급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서 AI 기반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수업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요. 도 지역 단위 교과 연구회와 교사 학습 공동체를 통한 지역 중심 미래교육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EBS 영어 교육 관련한 AI 팽수 있잖아요. 그것도 요거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기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공공기관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민간기관과 융합해서 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교육과 관련된 부분, 감성의 힘이 자라는 예술교육 운영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는데요. 교육과정 연계 융합 예술교육 모델 개발 운영을 6개 팀 운영하고, 예술로 행복한 수업 나눔 워크숍을 운영하고,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1,500교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서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데요. 협력적 음악 활동을 통한 정서함양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을 지원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이런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학생주도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 예술 동아리 지원을 하고요. 전통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악 동아리나 전통 공예 동아리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학교 예술교육 운영을 위해서 예술드림 거점학교 운영하고, 소통과 공감, 치유와 회복, 학생 주도의 예술, 체육, 꾸밈, 아트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좀 생소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는 핵심 개념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정, 지역, 배경 등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 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중심 학생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연계로 학교 예술교육의 다양화, 확장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학생주도 예술체험 꾸밈 아트 프로젝트 있는데요.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과 공감으로 서로의 마음을 잊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삶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학생주도의 학교예술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지역 연계 학교 예술교육 생태계를 확장하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문화재단 연계 학교 예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학교 지역 연계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 지자체와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안과 밖 예술교육 연계 경기 학교 예술창작소를 운영하는데, 예술 잠재성을 지닌 학생 발굴 및 성장을 위한 심화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학교 연계 감각 중심 예술체험 중심의 창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르 결합 융합 예술체육 프로젝트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지역 예술과 협력,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워주는 영재교육 및 창의 융합 체험교육 강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영재교육기관을 발굴하는데, 소프트웨어, 환경, 디자인, 예술 정보 등 다양한 영역의 영재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개별 영재의 특성에 적합한 수준의 교육과정 적용 마련, 다양한 영재교육기관 발굴 및 영재교육기관별 특성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학생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적합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문제 해결 역량 중심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지원하고요. 특별한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고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영재 담당 교원 전문성 향상을 지원해서 담당 교원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워크숍 그리고 성과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학생별, 학교별 특색을 살린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과융합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요.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해서 문제 해결 프로젝트 및 다양한 학생 활동을 발굴해서 이제 공유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미래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주도 창의융합 체험 교육 기반을 조성합니다. 첨단 분야나 미래 사회 수요를 반영한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지역이나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거점 지구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체험 중심 학생주도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학생주도 프로젝트 운영을 활성화하고 질 높은 체험활동 및 첨단 미래기술을 적극 도입한 전문 분야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는데 개인별, 학교별, 학급별, 학교 밖 교육 특색을 살리는 안전한 창의융합을 지원하고요. 체험 중심의 학교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제 교육과정 정책과 융합교육 정책과 함께하는 건데 교과 특성화 및 교과 중점화 학교 확대 운영한다는 건데요. 학교와 지역이 살아나는 교과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 수요를 좀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 선택권 확대하고요. 중요하죠. 그리고 교육과정 유연화, 특색화를 통해서 공동성장 기반을 조성합니다. 지금 교과 특성화 학교 74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고 학교의 경계를 넘어서 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 중점 학교 운영을 확대하는데요. 지역의 특수성과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과 중점 학교를 지정하고 여기에는 이제 과학 중점 학교가 새롭게 6개 학교, 예술 중점 학교가 새롭게 5개 학교가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일반고 과학교육 활성화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 중점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과학 수학 교육과정으로 맞춤형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요. 이 과학 수학 교과 관련한 융복합 교육과정 및 체험활동 강화로 이공계 진로진학 촉진을 하고 또 과학 수학 전문교육, 또 체험 탐구, 진로 체험 활동 등을 통해서 창의성과 융합적 마인드를 갖춘 미래과학 인재를 육성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 중심의 특화된 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예술 중점 학교를 또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술교과 시수 증배, 편성 및 운영하고요. 예술 분야 진로 지원을 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중점 동아리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융합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이제 창의융합형 독서 입문, 글쓰기교육 및 독서문화 확대인데요. 전교생 대상 1교 1독서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독서교육 실천 사례 개발하고요. 디지털 개발, 독서 콘텐츠 연구 개발에서 공유하고 학교 도서관 활용, 독서교육을 위한 지역교육적 자학활동을 지원하고요. 독서 입문지역, 자원,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운영합니다. 사실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독서교육이 지금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도 또 문해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획뿐만 아니라 수업과 연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 인문교육 연구 및 연수 강화, 책 읽는 학교 등 정책 실행 연구회를 운영하고요. 한 학기 한 권 읽기 연수 및 독서 프로젝트 수업을 연구합니다. 교과교사, 사서교사 협력 수업 원격 직무 연수를 홍보하고 실제로 운영도 하고요. 사서교사 학교교육과정과 동행을 위한 기초 심화 전문과정 연수 운영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연수를 계획할 때 이렇게 발달 단계에 맞춰서 기획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과 특성화 학교와 관련된 개념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특정 진로 분야에 대한 다양한 과목 선택 및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라고 합니다.
쭉 다시 이 독서교육 관련된 부분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책 읽는 학교 확대를 통해서 독서 입문 글쓰기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책 읽는 학교를 통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독서 하는 학교 체제를 연구하고요. 교과 연계에서 이제 이런 독서 토론이나 글쓰기, 학생 책 쓰기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학기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는 독서 수업 및 문헌 정보 활용 교육, 독서 프로그램 확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학생 주도, 학생 기획 및 독서 프로젝트 운영 및 확대를 하는데요. 뭐 1인 1작가 책 출판, 그리고 이제 책을 소개하는 경기 학생 북치기, 학생 독서 토론 동아리, 인문 동아리, 그리고 이제 도서관을 학생 참여형 독서학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사서교사 역량 강화인데요. 이제 공모직 사서가 배치된 분도 계시고 학교도 있고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반 교과 담당 교사나 담임 교사와 연계해서 이제 이 독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뭐 이제 연수도 운영하고 연구회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신설교 비품도 지원하고 공간 재구조하고도 백교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 도서관 혹은 교육도서관 디지털 인프라 확대하는데요. 경기교육 통합도서관 활용을 통한 스마트 독서 환경 조성.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공문이 왔었는데 이런 오디오북이나 이런 전자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전자자료를 확충하고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또 아이들만이 아니라 학부모나 교직원들까지도 이 책을 읽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교육도서관, 학교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학생 독서활동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요 정책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책 읽는 학교는 학생 독서를 위한 시간, 공간, 내용이 학교 교육 과정 전반에 구성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과 함께 일상의 독서 문화, 교사의 독서 기반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독서 교육 역량이 교육 과정 체제로 구조화되어 운영되는 학교를 말하고요. 학생 책 쓰기는 교육 과정과 연계한 책 읽기, 토론, 서평 쓰기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글쓰기 책 출간 등으로 1인 작가가 되어보고 평생 독자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나도 작가 프로젝트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긴 한데 마지막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2-3-1 학생 발달 단계별 진로 교육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 부서는 진로 직업 교육과이고요. 추진 목적은 진로 교육, 중심 교육 과정 지원 및 성장 맞춤형 진로 진학 지도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 방향은 성장 단계별 진로 교육 플랫폼 구축에 따른 학생 맞춤형 진로 지도 역량 강화, 수능 및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지원으로 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입니다. 바로 추진 내용 살펴보면요. 진로직업교육과에서는 다양한 진로 진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초중고 연계 진로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초중고 연계 진로교육과정, 진로직업교육 온라인 자료 개발, 일반고 진로 직업위탁 교육과정 지원, 학생 발달 단계별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진로 연계학기 교육과정 모델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데요. 이제 일반고에 다니고 있지만 여기 있는 학생이 이제 직업 교육을 받고 싶다면 이제 직업 위탁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게 요거거든요. 실제로 일반고에 진학을 했지만 자신의 진로가 바뀌었을 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좀 나와 있네요, 그죠? 일반고 진로 교육 위탁 과정,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위탁 기관에서 전문 교과 등을 수료하면 이를 학력으로 인정하는 교육 훈련 과정입니다. 진로 전담교사 역량 강화를 하고요. 성장 맞춤형 진로 진학을 지원하는데 경기 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경기도 대학 진학지도 리더 교사를 운영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 리더 교사들이 이제 2학기 즈음하면 이 학생들 진학 지도를 하거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운영하고 교원의 평가 문항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 연계 진로 체험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인데요. 진로 체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진로 체험 기반 내실화, 진로 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진검다리 진로 체험 거점 교실,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 캠프, 직업계고 학과 체험 프로그램, 미래 진로 직업 교육 박람회, 신산업 분야 진로 체험 거점센터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학생 진로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학교에 이제 안내하면 학교에서 이걸 선택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 이게 이제 고등학교 특성화 관련이 있는데 지역사회 창업 체험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요. 학교 창업교육, 체험교육 지원을 활성화하고 창업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및 학교에 배포합니다. 학생 발달 단계별 진로교육 플랫폼 구축하는데 첨단 기술 활용 학생 성장 이력 기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및 정보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자료 개발 사업을 말하고요. 진검다리 진로체험 거점 교실은 진로체험 운영 역량이 있는 학교를 지역 내 거점 학교로 선정해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상설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3-2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진로 직업교육과인데요. 추진 목적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취업연계형 진로교육 체제 구축이고요. 추진 방향은 취업연계 직업교육 체제 구축으로 개인 맞춤형 취업 역량을 강화합니다. 산, 관, 학 및 협력을 통한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지원합니다. 올해 추진 방향 바로 살펴보면 취업연계형 직업계 고등학교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취업연계 직업계고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산학연계 도제학교를 지원하고요. 직업계고 취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직업계고 학생 기능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 AI 기반 직무 역량 지원 시스템을 지원하고 학생 중심 현장 실습 및 취업 연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직업계교 인식 개선 및 신입생 모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 제작 및 홍보를 강화하고 고교 취업 지원 체험 박람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셋째로 학생 선택 중심 진로 직업 교육 과정 운영하는데요. 직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직업계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합니다. 넷째로 지역 기반 협력 강화, 경기 직업교육 발전협의회 역할을 강화하는데 지역 직업교육 협의회 운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이테크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핵심 20대 핵심 정책에도 들어있잖아요. 하이테크 직업교육 운영을 위해서 신산업 분야 마이스터도구 전환을 추진하고요. 특성화고 계양학과를 운영합니다. 또 같이 경기 미래 진로직업교육원을 설립하고 경기 내일 직업교육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특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농공업계교 공동실습소를 2개소 운영합니다. 둘째로 지역전략산업 연계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는데요. 특성화고 지정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요. NCS 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지원합니다. 또한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을 하는데 노후 실습실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요. 실습 기자재 화충, 교체, 수리 부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습실 작업 환경 측정 및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특성화고 읍면단위 기숙사 신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계교 교원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산업 맞춤형 신기술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부전공 자격연수 다육과 지도 역량 강화, 취업 전문교사 운영 및 연수를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핵심 개념으로 특성화고 계약학과가 있는데요. 이건 미래 신산업 분야 고졸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 연구원, 공유대학, 기업과 연계해서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반도체, AI, 배터리 등 국가 핵심 전략 산업 육성 분야 고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망한 것들은 다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경기 미래교육 진로직업교육원은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시설 구축 및 취창업 지원,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 및 교원 연수,
초중고 신기술, 진로직업 채용 및 진로 탐색 등 진로 직업교육,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 및 진로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육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깁니다. 그죠?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좀 느리게 이야기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속도 조절해서 좀 들어보시고요. 저도 꾸준히 공부하면서 이게 계속 들으니까 이 주요 추진 업무든 다른 계획서를 읽더라도 용어들이 굉장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임용이든 전문직이든 혹은 스스로의 연찬을 위해서든 시간이 나실 때마다 들어보시면서 오디오북처럼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의 빠짐없이 읽었기 때문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직 미숙한 것이 많지만 많이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 또 그리고 시청자님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